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봅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고집해온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결국 새누리당 단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만나긴 만났습니다. 의사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 일정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단독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아마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아무런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당론이 뭐냐고 따졌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긴 있는 거냐고 받아치는 등 설전만 벌였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계류 법안 91건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법안들이기에 여당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들 말씀드린 대로 91건입니다. 예. 어떤 법안들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올해 초 최악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의가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수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 카드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 사기 등 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뼈대입니다. 예. 그리고 원전 비리와 아동 청소년 간음죄에 관한 법률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대기 중입니다. 이 밖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친권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 수신 직불금제 관계 규정을 보완한 수산 직접 지불 제법 개정안 등이 예. 포함됐습니다. 예, 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 등도 계류 안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있자면 시급한 민생 현안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각각 제각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91개 법 가운데 이 48개, 48개의 법이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여 개는 여야 공동 발의안이고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 발의한 법은 대부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이 91개 법 대부분 필요하긴 하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법은 아니다. 왜 굳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외면하고 이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어제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음 이렇게 시사했음에도 새누리당 입장을 보니까는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양보로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하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면담 뒤에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이 양보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예. 이를 전제로 여야의 특별법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기도 했었는데 막상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이 당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유경근 대변인이 밝힌 입장에 대해 새로운 양보로 볼 수 없는 상황 변경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에 불과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 의장은 언론 같은 데에서 유가족들이 크게 양보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양보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야 간 합의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말한 기존 여야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지난 2차 협상안, 즉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로 그 협상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합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수사 기소권을 가장 완벽히 가진 것이 특검이다. 그것을 두 차례나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는 수사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진작 그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아울러서 따라서 그러한 기대는 금물이다. 협상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 뿐이고 지루하고 긴 협상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예. 근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대표의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새 협상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이것을 대놓고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접는다. 대신 7명의 특검 추천위원 추천권 중에서 여당목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아예 주거나 예. 유가족들이 정한 10명 정도의 후보군 가운데서 새누리당이 정하도록 한다. 이런 건데 이건 지난 2차 협상안, 즉 여당목 2명을 새누리당이 추천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고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가능성을 일축해버린 겁니다.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언급한 뒤에 특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그런 특검을 야당과 유가족이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불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이 특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다. 헌정 질서가 살아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네티즌 7명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난 19일에 인터넷상에서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문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지난 2일에서 9일 사이에 문 의원이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예. 이 글은 2012년 12월 정모 씨에 의해 작성이 됐는데 2년이 지나서 다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정 씨는 이 글하고 관련해서 지난해 8월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이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권모 씨도 고소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앞서서 지난달에요.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 세무그룹의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줘서 유병헌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의원이 이런 문제로 법적인 대응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 측은 지금까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심지어 카카오톡 등으로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라디오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